옛날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더니 나무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자다가 떡이 생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것보다 토끼를 잡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한 농부는 다음날부터 농사는 짓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 옆에서 토끼를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농부를 비웃으며 말렸지만 농부는 이미 경험했던 거잖아요. 자신이 있었죠. 경험만한 스승이 없습니다. 그 후에 구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린다는 말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어리석게 기다린다는 한자성어 수주대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수주대토를 휴브리스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과거 정치 권력을 잡은 창조적인 소수 집단이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성공 체험을 반복하려다가 도리어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로 과거의 추억은 상상력의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현재와 미래까지 삼켜버립니다. 과거의 성공 체험에 매몰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낯선 생각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유영만 교수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라는 책 중에 꼰대는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리더는 미래로 향합니다 라는 챕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영만 교수님은 만나지 말아야 할 이런 사람 중에 수주대토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서 피하고 안 만나면 그만인데 네트워크는 좀 다르죠. 특히 LOS로 묶여있어 관계십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우리 업계에서는 스폰서 잘못 만나면 거의 대부분 이 사업을 포기하고 맙니다. 저는 회사가 잘못되어 할 수 없이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들보다 스폰서와의 갈등으로 사업을 그만두는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세상이 급변한 이후에 제가 프로젝트 레그를 시행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의 90% 이상이 스폰서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제 스폰서는 어땠냐고요? 별거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몰라서 스폰서에게 물어보면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답이 돌아왔고 그저 하는 강의는 맨날 동기부여 강의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는 없고 왜만 있는 사업이었죠. 바깥에 나가서 실패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넥스트, 다음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도 속이 터져서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었죠.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차라리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정수기 20대 사서 내일까지 이 자리로 집합해라 뭐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 일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빌딩을 타라면 탈 것이고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라면 기꺼이 누를 겁니다. 왜 어떻게 하라는 말은 안 해주고 맨날 동기부여만 하세요? 그때 스폰서에게 돌아온 말도 역시나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대답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됐죠. 내 스폰서는 경험은 없고 시스템만 배운 거였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만난 분들의 대부분의 스폰서가 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뛰어들고 나서 작성할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전단지도 돌려보고요. 인터넷으로 판매해보기도 했고요. 팩스 영업도 해봤어요. 잡지에 광고도 내봤고요. 동호회나 협회를 찾아다니기도 해봤고 홍채 카메라하고 양자 측정기도 갖고 다니면서 해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면 속으로 시스템대로 안 하고 네 맘대로 하니까 안 되지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시스템대로 안 해보고 처음부터 제 맘대로 했겠습니까? 이래봬도 아메이에서 시스템으로 유명한 예거스톰스 그룹 출신입니다. 암튼 저는 필드 경험이 하도 다양해서 제 파트너 중에 저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을 말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해보시려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전단지 돌려보시려고요? 그거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뭐 이런 식이었죠. 말 그대로 수주대토식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그 짓을 기어코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제가 해서 안 됐다고 다른 사람이 해서 안 되라는 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멘트가 바뀌었죠. 인터넷으로 판매해보시려고요? 네, 해보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전단지 돌려보시려고요? 네, 해보세요. 제가 같이 돌릴게요. 다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세요. 뭐 이런 식이죠. 20, 30대 젊은 사업자들의 아이디어는 50대인 저의 경험을 압도합니다. 감히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들을 해내더라고요.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는 저의 사업 방식도 코로나 이후 파트너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스폰서들의 과거 경험은 내린이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미팅과 동기부여, 그리고 사업 진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을 스폰서라는 이유만으로 파트너들에게 무슨 이정표인 양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 앞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책 앞 표지에 있다는 것은 가장 핵심 문장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지금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기업도 개인도 빠른 생애사 전략으로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여기서 피보팅이란 말은 기존 사업 아이템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 상황이 예상과 다르거나 결과물이 예상보다 저조할 때 피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거나 사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어느 누구도 올바른 방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폰서와 그룹은 라떼는 마리아를 외치는 꼰대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나는 대로 실행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조직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에 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해보다 숨가빴던 2020년을 정리하면서 얻게 된 마지막 깨달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객 트렌드와 함께 변화해가는 학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많은 변수를 철저하게 고려해 실패하지 않을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충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은 계획 수립에 시간이 많이 든다. 우리 사업에서 이 패러다임은 고개더나 10코어를 말합니다. 그 준비 기간 동안 고객과 트렌드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라면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계획하는 사이에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해버렸다면 이미 시장 상황은 너무나 크게 변화해버렸죠.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 시도하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거기서 배워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 문화부터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배워 어떻게 개선했느냐다. 핵심은 속도다. 스폰서든 파트너든 코로나를 기점으로 모두 일렬로 섰습니다. 지금은 누가 감히 리더를 자처하며 섣불리 앞장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어두운 숲속을 호롱불 하나 들고 길을 찾아가는 지금, 어설프게 스폰서 말을 믿었다가는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스폰서와 그룹 메시지를 최소화하세요. 이 말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설프게 스폰서에게 내 사업을 맡겼다가 실패하면 스폰서 원망하게 될까봐 저는 제 맘대로 했습니다. 제 맘대로 해서 실패하면 적어도 스폰서 원망은 안 하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것들은 무엇보다 저의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바로 망할 것처럼 생각들지만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말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가면 멀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